대한민국의 최대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영장 두 차례 모두 법원이 기각을 했죠. 어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 문장이 오랫동안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관심까지도 굉장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왜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할까요?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또 법원에서 이야기한 다투어 볼 만한 여지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안희정 전 지사와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바라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촉망받는 향후 대선 주자로 또 한 번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에 휘말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지했던 분들 역시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아마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피해자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서 미투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그 뒤로 법원이 1, 2차에 걸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예, 혐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고 또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말씀했다시피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에 가서 해야지 구속 사유로서는 부적합하다. 또 하나는 이제 도주 우려는 없다. 왜냐하면은 도주는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다만 이제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때 피해자가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주변 인물을 회유하려고 했다. 특히 그 피해자인 김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내역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삭제됐다. 예, 이거를 이제 증거인멸 우려로 소명을 했는데 안 전 지사는 이거 내가 지우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러한 안 전 지사의 어떤 변명 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할 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유무죄 판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가서 해도 괜찮다. 지금 구속을 하면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이 1차 기각 이후에 왜 또다시 영장을 신청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방금 답변이 그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었고 그걸 법원에서는 기각을 한 거죠. 일단은 대략적인 이유를 들어봤는데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있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이게 영장 기각 이유로 했거든요. 사실상 영장 기각은 이유로는 이게 좀처럼 이러한 이유를 붙이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피해자인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거부할 수 없는 관계였다. 안 전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터뷰상에서도 안 지사로부터 네 의사를 달지 말라. 네 생각을 달지 말라. 결국에는 안 전 지사의 이러한 위세, 지위에 눌려가지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내가 한 거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고 안 전 지사 측은 내가 성관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위력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양 주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안 전 지사 측을 갖다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서 구속을 해버리면은 안전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느냐. 불구속된 상태에서 유무죄 판단, 혐의 유무 판단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네네. 증거를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어제 영장 기각을 담당한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투 운동 중에서 뭐 일부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식으로 흘러가지만 또 일부는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비교를 좀 하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윤택 한쪽은? 씨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찰이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택 네. 씨에 대해 영장 청구한 범죄 혐의가 네네.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간음이라기보다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상습 사실 강제추행. 그렇습니다. 이윤택 씨가 연극 연출가이기 때문에 예. 그로부터 추행 혐의를 당한 사람들도 어떤 위력에 의한 사회적으로 어떤 이윤택 연출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영장 청구한 혐의는 이윤택 연극 연출가가 상습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음. 안전지사의 어떤 혐의보다는 좀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음. 여러 명에 걸쳐 가지고 피해자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죄질이 나쁘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랜 기간에 거쳐서 했다. 그래서 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이윤택 연극 연출가도 도주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네네. 사실상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쪽은 구속이 되고 한쪽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비교를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윤택 씨는 구속의 사유가 됐던 거고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지은 씨만 이런 미투 운동에 가담을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은 씨 이후에 민주주의 연구원 직원 등도 안전지사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제일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지금 이 피해자 김 씨의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이 여부거든요. 네. 이것이 명확하게 클리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이 지금 수사를 벌려놓는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지금 현재 피해자 김 씨에 대해서 이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사실상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다퉈볼 여지가 많다. 그런 음. 데서 이것부터 먼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네. 기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추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역시 안전지사는 제가 볼 때는 혐의 내용을 부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느냐 아니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느냐 이걸 두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다라는 걸 정리를 좀 해주셨고 사실 뭐 위력이 없는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생명 자체는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일단 뭐 가족이 있었고 부부 관계를 하고 있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안전지사가 지금 뭐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의 얘기를 했지만은 예.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가족일 겁니다. 예. 가족에게 어떤 충격을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평생 아마 갚아야 할 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전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업무상 위력이거든요. 예. 이 위력이라는 것은 피해자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 가해자는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검찰에서 이걸 입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정황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냥 피해자의 물론 진술만 갖고도 될 수 있지만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적에는 과연 이 위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음. 예, 그냥 단지 안전지사가 그 당시에 지사였고 피해자는 거기서 비서였다. 네. 예, 그것만 갖고는 무기력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통화 내역과 그 소셜미디어 어떤 게시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술 이런 거를 아마 증거를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기소할 때 좀 추가하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존재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는 그 상황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는 내심이죠. 이게 위력이라는 것은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인 김 씨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예, 기사였기 때문에 비서가 이걸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안전지사는 아니 내가 그 당시 때는 내가 어떤 위력이나 뭐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난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때론 사실상은 법원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그 좀 진술의 신빙성을 좀 많이 둡니다. 근데 네. 진술만 갖고서도 물론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예,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또 이 안전지사와 지금 이 피해자 김 씨와의 나눴던 여러 가지 어떤 기록이 있을 겁니다. 네네. 예,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렇죠. 아무래도 비서와 그 지사의 사이기 때문에 더구나 수행비서기 때문에 측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꼭 이런 성관계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문자라든가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 지금 이 피해자의 얘기처럼 네 의사를 달지 말라, 네 생각을 달지 말라, 예, 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은 네네.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였습니다.